비움의 미학. 김진미. 나 한가인. 예쁜 탤런트와 동명이인. 얼굴. 전혀 닮지 않았다. 몸매도 관계없다. 사실. 비만이다. 고도비만. 초고도비만이 되기 전에 결심했다. 의사의 처방도 있고, 나도 외모를 떠나서 우선 건강하게 살아야 하니까. 의사는 우선 20kg은 빼라고 했다. 내가 많이 먹느냐? 사실 많이 먹는다. 우리 같은 뚱보들은 몸에 있는 지방세포들이 계속 칼로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방세포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영양분과 열량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지럽고, 심지어 쓰러진다. 배가 고프면 의욕도 없고, 아니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비움 관련 서적들이 궁금해져서 읽어보기로 한다. 그런데 내용인즉, 위만 비우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 전반을 다 비우는 것이었다. 심지어 생활 패턴까지?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지금 내가 사는 집은 부모님 집이니까? 집을 줄일 순 없다. 그럼 내 방은? 내 방에는 옷장, 이불장, 책장, 책상, 화장대, 컴퓨터, 그리고 예전부터 사용하였으나 요즘은 안 쓰는 CD 플레이어, 그리고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오래된 책들이 있다. 그리고 이불장에는 사계절용 이불과 갈개, 베개도 여러 개, 방석, 쿠션, 발 베개까지 있다. 옷장에는 지난 30년간 입었던 모든 옷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 내 가방은 30년 묵은 것부터 최근에 구입한 신상 가방까지 가방만 10개. 신장의 신은 또 정리해보니 역시 20년 이상 된 신부터 최근 폭탄 세일 때 구매한 비장화까지 신장의 절반은 내 신발이었다. 엄마, 아버지 것 합친 것보다 내 신이 더 많다. 나는 내가 이렇게 살림이 많은 줄 지금에야 알았다. 그리고 정말 몸뚱이 다이어트보다 내 살림 다이어트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내가 늘 쇼핑하는 쇼핑 중독자는 아니다. 다만 지금껏 버리지 못해서 계속 갖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내 책장에는 7살 때부터 읽던 동화책까지 그대로 있다. 이 책은 내 평생을 자기 전에 읽고 자던 책들이라 책이 낙다 못해 꼬질꼬질할 뿐 아니라 책에 벌레까지 기생하고 있었다. 나는 눈이 나빠서 몰랐는데 엄마가 내 방에 들어와 보시곤 햇빛이 비치는 책에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아서 자세히 보니 책벌레들이 꼬물꼬물 기어 다니고 있다고 경악하셨다. 그 책들은 시리즈로 50권짜리 책인데 내가 최고로 아끼는 책이다. 엄마는 벌레가 살 정도로 오래된 물건은 집에 두는 것이 아니라고 당장 버리라고 하셨다. 나는 그 책을 버리기 싫었지만 비움의 미학을 실천하려던 참이라 군말 없이 책들을 버렸다. 그리고 그 책뿐 아니라 초중고 시절에 읽던 소설, 시, 희곡과 교과서들까지 다 버렸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열심히 보던 나의 애장품인 만화책 수백 권까지 모조리 버렸다. 그리고 CD 수백 장과 함께 CD 플레이어도 버렸다. 요즘은 음악도 휴대폰으로 들으니까. 나는 책장이 5개 있었는데 책장 3개에 해당하는 책을 모조리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장도 낡아서 같이 버렸다. 심지어 책상도 버렸다. 책상 위에 있던 데스크톱 컴퓨터까지 쓰레기장으로 직행했다. 이 컴퓨터는 10년 전에 아버지께서 쓰시다가 새 걸 구입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건데, 부팅하는데 5분 이상 걸리고, 화면 바뀌는데 1분씩 걸리고 인터넷 뱅킹 하는데 1시간이 걸리는 그야말로 인내심의 끝판왕을 양성하는 기계였기 때문에 정리하는 김에 다 버렸다. 방이 좀 넓어졌다. 책상, 책장 3개, 거기 있던 책들과 CD까지 죄다 사라졌다. 나는 왠지 내 팔다리가 잘린 것과 같은 슬픔을 느끼며 그날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동화책을 읽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사실 잠이 잘 안 왔다.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다. 다음 날은 예전에 입었으나 지금은 안 입는, 아니 못 입는 옷들을 정리했다.
엄마는 내 몸매로는 옛날 옷은 절대 입을 수 없으니 다 버리라고 하셨다. 절대 날씬해지지 않는다면서. 내 옷들은 사이즈가 44 사이즈부터 55, 66, 77, 88, 99 사이즈까지 있다. 즉 44에서 66까지는 다 버렸다. 44부터 66까지의 옷은 다 비싼 옷들로서 그 당시에도 몇십만 원 이상씩 주고 산 옷들이다. 대부분 정장으로 수트가 많고 콤비도 있고 재질도 순모 제품, 실크 제품, 순면, 리넨 제품들과 같이 천연 섬유로 된 고급 천이고 메이커도 유명 고가 메이커의 옷들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뚱뚱해져서도 참아 버리지 못했던 옷들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옷들을 다 버렸다. 아, 옛날이여. 이런 예쁘고 비싼 옷을 입던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왜 이리 된 거지? 몸매뿐 아니라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온갖 성인병은 다 갖게 되었다. 몸이 무거우니 더 움직이기 싫고 집에서 뒹굴뒹굴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종일 TV만 보고 있었다. 엄마는 그 꼴도 보기 싫으니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하신다. 나는 그 말이 맞다 싶어 우선 뒷산에 가기로 했다. 평지 걷는 것도 힘들어서 안 나갔는데 산에 오르려니 숨도 차고 너무 힘들어서 곧 포기했다. 작심 3일도 못 지켰다. 그냥 아파트 주변을 몇 바퀴 돌기로 했다. 그것도 매일 하려니 쉽지 않더라. 하루는 밖에 나가기 싫어서 휴대폰으로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집에서 혼자 하는 트레이닝이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다. 거기 플랭크라고 하는 체조, 요가, 뭐 하여튼 그런 동작이 있었는데 우리말로 널빤지의 뜻이다. 즉 몸을 널빤지처럼 쭉 펴고 팔꿈치와 발가락 끝만 땅에 대고 나머지 몸통은 널빤지 자세로 공중에서 버티는 것이다. 트레이너의 말에 따르면 자기는 5분씩 하루에 3-4번 한다고 한다. 나는 처음 시도한 날 5초도 못했다. 세상에 이렇게 힘든 체조가 있단 말인가? 그 짧은 5초 동안 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온몸의 혈관 속의 피가 정수리부터 발가락 끝까지 관통하는 경이로운 체험을 하며 부들부들 떨다가 바닥으로 털썩 엎어졌다. 세상에 이걸 5분씩 한다고. 저 사람, 정말 사람이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등산하는데도 1시간은 걸리고, 아파트 주변 걷는 것도 30분은 걸리는데, 플랭크는 전문가도 5분을 한다고 하니 이렇게 간편하고 시간 절약되고 밖에 안 나가도 되고, 이런 운동이 없겠구나 싶었다. 나는 너무나 게을러서 걸을 때도 거리를 계산해서 최소 동선으로 이동한다. 적어도 이 체조는 작심 3일로 끝나지는 않겠다 싶었다. 나는 매일 5초씩 플랭크 운동을 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10초를 버텼다. 한 달 후 30초, 3개월 후 1분, 1년 후 2분, 2년 후 3분, 3년 후 대망의 5분을 통과했다. 그 3년 동안 나는 99 사이즈에서 77 사이즈가 되었다. 드디어 비움의 미학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다. 나는 매일 5분 운동한다. 그런데 77 사이즈에서 더 줄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나뿐이다. 내가 플랭크 시간을 더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6분에서 7분은 해야 하는데 매일 5분 하는 것도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부들부들 떨다가 쓰러지기 때문이었다. 이 상태에서 시간을 억지로 늘리려다가는 살은 빠지겠지만 허리가 어긋나거나 관절이라도 잘못될까봐 겁이 나서 시간을 늘리지 못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자세에서 억지로 버티기만 한다고 살이 빠질 것 같지도 않다. 그리고 77 사이즈가 되니까 대사증후군도 사라지고 우선 사람들이 등보라고 놀리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66 사이즈 이하의 옷은 다 버려서 더 날씬해지면 옷도 새로 사야 하는데 옷값도 부담스럽다. 운동은 플랭크와 스트레칭만 한다. 이제는 먹는 걸 비울 차례이다. 하루에 3끼 그리고 3번의 간식을 먹었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2끼만 먹는다. 공복 시간이 길어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아침을 굶는다. 저녁을 굶기는 너무 어렵다.
엄마가 저녁에 주로 맛있는 반찬을 만드시니까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과 저녁은 가능한 시간을 당겨서 먹는다. 즉 먹는 시간은 가깝게 하고 공복 시간을 길게 늘리는 것이 포인트이다. 그 대신 먹을 때는 양껏 많이 먹는다. 나는 배고픔은 못 참는다. 하루 6번 먹다가 2번 먹는데 먹을 때만이라도 배부르게 먹어야지. 그것도 못 먹고 사는 게 사는 것인가? 게다가 지방과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섭취한다. 그 좋아하던 빵, 과자, 케이크, 초콜릿, 아이스크림, 캐러멜, 사탕들을 다 끊고 카페인 음료도 거의 마시지 않는다. 술, 담배는 원래 안 한다. 결국 의식주 중에서 주거 환경, 옷, 음식을 좀 비웠다. 비운 만큼 살이 빠졌다. 살 빠진 만큼 건강해졌다. 그런데 의식주는 비웠는데 마음을 아직 못 비웠다. 몸과 환경을 비웠으니 이제는 머릿속과 마음을 비울 차례이다. 나는 하루 종일 뭔가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것 같아서 뭐라도 해야 한다. 책을 읽든지, 음악을 듣든지, 하다못해 TV라도 봐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지 못한다. 항상 잡다한 생각으로 머릿속을 채운다. 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인지심리학 교수의 강연을 들으러 갔는데, 거기서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 머리가 제일 좋고, 제일 독창적이고, 제일 부지런하고, 제일 잠을 적게 자고, 전 세계인 중에서 가장 반낙천적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잠을 자는 것을 죄악시하는 민족이라고 했다. 그리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발생하는 어처구니없고 치명적인 예시를 들어주셨다. 무서웠다. 잠을 못 자서 국가 횡령범이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입시와 입사 면접에서 탈락할 수가 있구나. 나는 놀고 먹고 자는 것이 늘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 자신을 더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머릿속을 너무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 좀 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TV도 끊었다. 드라마 완전히 끊었다. 드라마는 정말 중독이다. 그리고 잠을 좀 더 자기로 결심했다. 부모님은 저녁 8시경 주무셔서 새벽 3시경 기상하셔서 새벽 운동을 하시고 여름엔 6시에 봄, 가을엔 7시, 겨울엔 조금 더 늦게 아침 식사를 하신다. 나도 같이 8시에 자야겠다. 새벽부터는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같이 자려고 했는데 잠이 오지 않아 말똥말똥하다가 밤새 새벽 내내 잠을 설쳤다. 머릿속을 비우는 것도 쉽지 않구나. 그리고 마음은 또 어떻게 비우지? 욕심을 버려야 하나? 나는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비우나?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 꼭 좋기만 한 것일까? 머리도 비우고, 뱃속도 비우고, 집도 비우고, 옷장, 창고도 비우고, 마음도 다 비우면 그게 사람인가? 산속에 들어가서 면벽 수행이라도 해야 하나? 정말로 모든 걸 다 비우고 속세에서 떠나 살 수 있는 것인가?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야 하는 거냐고. 나는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를 실천할 그릇이 못 되는 것이다. 먹는 즐거움도 포기하면서까지 살아도 사는 게 재미가 있나?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이다. 도인이 아니다. 달마 스님처럼 자신의 몸까지 남에게 내어주는 비움을 실천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최선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역시 월든 호숫가에서 비움을 실천하고 살았어도 살아생전엔 책도 안 팔리고 폐결핵으로 45세에 쓸쓸하게 사망하지 않았나? 비움의 미학도 사람마다 적정 수준이 다 다른 것이다. 나는 다시 예전처럼 고기와 초콜릿을 마음껏 먹고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다시 책도 많이 읽고 소파 위에서 뒹굴뒹굴하고 TV 예능 채널을 보면서 갈깔대고 웃는다. 그동안 비움을 실천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사지도 읽지도 웃지도 못하고 살았다.